MBC 강원 영동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해 후보자들을 소개하는 인터뷰 영상을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도내 평준화 고교의 선지원 후추첨제가 처음 적용됐는데 희망 고교 배정률이 75%나 됩니다. 도교육청은 특정 학교 선호 현상은 옅어졌다고 했지만 근거 자료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된 속초 지역에 신축 중이거나 신축을 계획 중인 아파트가 많아 과잉 공급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전통시장에 청년몰과 대형마트의 노브랜드 매장을 입점시켜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깜깜이 선거를 막자는 취지로 저희 MBC 강원 영동은 광역 기초의원 후보들의 인터뷰를 제작해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는데요. 이번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아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예비 후보부터 자질과 공약을 볼 수 있는 토파보기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MBC 강원 영동은 영동 6개 시군과 태백 정선의 광역 기초의원 후보자 168명의 인터뷰를 제작해 유튜브와 뉴스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알렸습니다. 후보자들은 정책은커녕 이름조차 알릴 기회가 적고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투표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역시 후보들의 면면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정당 간판이나 후보자 이름만 보고 투표하기 일쑤입니다. 총선에 관심이 있긴 한데 정보가 많이 없어서 어떤 공약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정치 신인들은 자신을 알릴 기한이 촉박하고 방법이 적다 보니 현직 의원 등 유명 정치인들이 유리한 것이 현실입니다. MBC 강원 영동은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이 같은 폐단을 줄이고자 후보자들의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자신 소개는 물론 주요 공약 알리기, 공약 검증을 위한 기자들과의 증문즉답, 후보자의 매력 발산 네 코너로 MBC 강원 영동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진행합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저를 알리는 홍보 활동이 굉장히 부족하던 차였습니다.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를 알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민들께 다가가면서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치 시민들에게 이런 기회를 많이 방송사나 그한 언론사에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먼저 동해 삼척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들의 인터뷰를 유튜브 MBC 강원 영동 뉴스 채널과 MBC 강원 영동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강릉 선거구,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선거구 예비후보들의 인터뷰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새 등록자가 생길 때마다 인터뷰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은 지역 민의의 대변자이자 정부를 견제하고 국가의 중요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고치는 입법부의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따라서 더 중요한 인물을 뽑기 위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로 오늘 등록한 출마 예정자입니다. 강릉 선거구에 새로운 보수당 이영랑 한국이미지리더십센터 대표가 등록했습니다. 동해 삼척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김형우 전 산업통상자원부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원장이 등록했습니다. 강원도 내 공공기관의 올해 신규 채용 인원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공공기관 채용 계획에 따르면 도내 13개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올해 채용 예정 인원은 3,341명으로 지난해 2,614명보다 27.8% 늘었습니다. 올해 주요 기관 채용 계획은 강원랜드 110명, 국립공원공단 164명, 강원대병원 160명, 강릉원주대 치과병원 24명 등입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15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60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73명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도내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에 선지원 후 추첨제가 도입됐는데 희망고교 배정률이 75%로 높아졌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특정 학교 선호 현상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면서도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배정 추첨이 시작됩니다. 먼저 춘천과 원주, 강릉 지역별로 모집 정원의 50%를 1지망과 2지망 학교 중에서 추첨 배정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 시간이 50분 이상 걸리는 원거리 학교 2곳을 배제한 임의 추첨으로 배정됐습니다. 이렇게 선지원 후추첨에 따른 학교 배정 결과 춘천과 원주, 강릉 지역 모두 70%가 넘는 학생이 1, 2지망으로 지원한 학교에 배정됐습니다. 기존 100% 임의 추천 방식에 비해 희망 학교 배정률이 30% 정도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방식을 계속 이제 좀 몇 년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철저히 그 사이에 좀 분석을 해가지고 고교 평준화 이후 처음으로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학부모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교를 배정받게 된다면 고등학교 학교 생활함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강원도 교육청은 기피 학교가 드러난다는 이유로 학교별 지원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특정 학교 선호 현상이 얼마나 해소됐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단체들은 학교 현장에서 선호도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강원도 교육청에 밀실 행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쏠림 현상이 없다는 근거를 제시할 책임이 도교육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선지원 학교 배정에 대해서 타당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올해 고등학교 배정 결과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선지원 후추첨제가 자리 잡을 때까지 학교별 지원율은 공개하지 않고 기피 학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벗어난 속초시에 아파트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000세대 넘는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고 추가로 2,000여 세대 신축이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이용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착공해 내년 3월 준공 예정인 속초의 한 아파트입니다. 공정률은 50%로 전체 320세대 가운데 60여 세대가 미분양됐습니다. 속초 지역에서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17세대에 달합니다. 현재 주택 공급률이 114%인 상황에서 11개 단지 3,700여 세대가 공사 중이고 7개 단지 1,600여 세대가 착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5개 단지 2,000여 세대가 신축 절차를 밟으면서 공급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작년 1월에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신규 분양단지가 한동안 없었는데 작년 11월 말부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올해에는 2-3개 단지가 신규 분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싼 관광지의 저가 세컨하우스에 대한 수요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졌잖아요. 이제 1시간 반, 2시간 이내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과 금액이 여기서는 많이 올랐다라고 체감하고 이러는데 외지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낡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가격 하락과 지역 슬럼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의 과잉 공급을 조절하면서 지역을 균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급이 가열되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로 인해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지난해 11월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는 족쇄를 벗은 속초시가 지역 개발을 이어가면서 아파트 공급을 조절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삼척시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 육성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 중앙시장 2층과 3층에 청년몰이 조성됐습니다. 흐름하고 썰렁했던 건물 내부를 싹 뜯어 고쳐 몰라보게 말끔해졌습니다. 기존 점포를 매입해
새롭게 단장하는 데 모두 6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젊은 엄마와 노약자들을 위해 엘리베이터도 설치했습니다. 입점할 수 있는 자격은 30대까지. 인테리어 비용의 60%를 지원하고 초기 1년은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다. 25개 점포 중에 음식점과 카페, 미용업소 등 19개 점포가 영업 중입니다. 공간 자체가 깨끗하게 조성이 돼 있고 또 저희가 이런저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다들 좋아하셨습니다. 대형 마트의 노브랜드 매장을 받아들이는 모험도 시도했습니다. 대신 시장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품목이 겹치지 않게 하고 일부 중복되는 건 하루 판매량을 제한하는 안전판을 마련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청년몰이 같은 지붕을 쓴 지 2달 남짓.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상생하는 분위기라는 자체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요. 아이들이 아이맘 카페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젊은 분들이 많이 이제 이러니까 상인들 또한 세대 교체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이제 활기가 있고 많이 이제 매출에도 많이 도움이 되죠. 삼척시는 올해 108억 원을 들여 300여 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 타워를 건립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합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겨울 추위가 한창인 가운데 동해안 시군마다 3월 15일까지 한파 쉼터를 운영합니다. 강릉시는 도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한파 쉼터 123곳에 대한 정비를 하고 평소 한파에 취약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삼척시는 70곳, 고성군은 10곳, 속초시는 8곳의 한파 쉼터를 지정해 한파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중구 쿤춘시와 북방항로 개설과 명태 수출입 방안을 모색합니다. 속초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중구 쿤춘시 당위원회 서기장 등 대표단과 속초 훈춘항로 운항 재개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명태 교역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아 속초시 자매도시공원의 대형 돌사자상 제막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 사기 등의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연휴 기간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습니다. 또 경찰도 이달 말까지 명절 선물이나 여행 상품 등의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 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설 명절 선물에 양양 한과가 포함됐습니다. 설 명절 선물은 양양 한과를 비롯해 전주 이강주, 김해 봉하마을 떡국떡으로 구성됐습니다.